저희 프로그램은 그 정서 자체가 짓궂은 데가 있고 똑같은 얘기도 예쁘게 말하는 걸 좀 개면적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하필 창립일은 만우절로 했다라는 데에서 그 태생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에 같습니다마는 뭐가 같냐라는 것은요.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그것은 전혀 의도한 바였다. 뭐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겠지만은 4월 1 일이었습니다. 제가 4월 1 일에 맞춰서 방송 업로드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마치 상상연설이라도 한 듯 이재명 의원님께서 전국을 도시면서 연설하셨잖아요. 저는 연설 안 했잖아요. 할 일도 없고. 저는 평상시 목이 쉬지를 않습니다. 여태껏 40평생 살면서 목 한 번 쉰 적이 없고 제가 방송한 거를 저는 제 방송 손발 오다들어서 안 들었거든요. 최근에 녹음한 건 한번 들어봤어요. 목 상태 좋지 않은 상태로 녹음을 해 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들었는데요. 조사 사용을 이상하게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본 써 놓고서는 예를 읽지를 않고 굵직굵직한 얘기를 보면서 애드리브를 친다. 결론은 적어 놓은 게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 뭔 얘기하다 또 이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상 연설을 했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상상 임신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아내 임신했을 때 입덧하면은 남편도 같이 입덧해서 밥 못 먹고 막 헛구역질 같이 하고 제가 그랬던 것으로 난 연설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설해 갖고 목이 쉬었어요. 연설도 안 했는데 연설을 한다라고 상상 연설을 했나 봐요. 감기도 아닌데. 뒤늦게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 요즘에는 있기는 하지만은 감기도 아니었고 목을 지를 정도로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제가 말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므로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말의 흐름을 너무 의미를 담아두지 마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시는 분도 뭐 일부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정은 폭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월 1일이었습니다. 의도한 바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 신해철님께서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MBC에서 하셨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일이 2001년 4월 1일이었습니다. 그해 방송국 개편일이 그 날이어서 발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또 제가 마왕의 대를 잇는 마녀 아닙니까? 저 혼자 생각에. 하지만 실제로도 마왕님께서 인정한 마녀였습니다. 아이디만 대도 아는 저는 마녀였습니다. 마왕의 뒤를 잇는 마녀. 마왕의 정신을 잇는 마녀. 그래서 나도 4월 1일 날 발사를 하겠다 해서 지난 2023년 4월 1일 날 우리 셀프메이드 다빈치도 창립 기념일이다. 창립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 나름대로 기념은 해야 되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놀자의 놀경도 그 맥락을 이어서 함께 하고자 도입한 방식의 유튜브식의 일종의 라디오식 전달 방식인 겁니다. 유튜브에는 아직 뭐 이제 조금씩 시작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파될 수 있는 주파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TV 개념의 방송 송출 방식보다는 좀 더 이 라디오라는 거는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디오까지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부 현재에도 뭐 애플 뮤직이나 그런 특정 회사에서 관리하는 라디오 형식의 방송은 있습니다만은 보통 FM 방송에서 청취자를 이렇게 확보하기 힘든 시간대라든가 체제를 놓기 쉽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볕이 들지 않는 또는 광고가 붙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방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신해철님께서 고스트 스테이션을 시작하셨을 때의 발상이 이러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고스 식구들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채널을 뭐 고스 식구들이 들을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고스 식구들 자체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등 없는 등 시크하거든요. 라디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이 책임을 지고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가 필요한 DJ를 기용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DJ들이 이제 주도하는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공통점은 TV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엄청 많은 돈이나 엄청 많은 인원, 그리고 복잡한 협력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실상 간단해 보인다. 겉으로는 볼 때는 간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격전을 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과거 했던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처럼 된다라고 한다면은 민폐였겠죠. 민폐. 평상시에는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아마 민폐. 당시 국민들이 이제 막
듣고 막 이제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국민들은 이제 막 피곤하고 괴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본다면은. 어느 방송을 돌려도 낄낄대고 웃고 있고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히히호호거리고 그것 또한 민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2001년도에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생각했던 방식의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인터넷 회사들이 고민을 하고 뭐 이것이 좋을까 저런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2001년 당시의 라디오 방식이 엽서를 받고 뭐 이런 때 뭐 지금도 일부는 받잖아요. 엽서 방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엽서를 받고 있을 때 뭐 손편지 같은 거 아직까지도 보내고 그러시잖아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신문사에도 다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렇게 비춰지는 속도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엄청 앞서갔던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신해철 찬양 방송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과 라디오를 결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상황에 안 맞았나 보면 인터넷으로 뭐 가끔은 이 채널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고 신해철님 자체가. 그래서 도망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FM 라디오에서 불러주면 또 다시 FM으로 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MBC에서 시작했지만 SBS에서도 가고 KBS에서도 고스트 스테이션이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발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령이라고 해서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외국의 예처럼 프로그램의 이름, DJ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PD가 DJ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DJ가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파트너와 협의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져도 다시 부활했다가 그 정체성을 유지했다가 이제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긴 거였습니다. 최초로. 과거 이제 신해철 씨가 MBC에서 이제 진행하셨던 FM 음악도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장기간 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DJ를 그만두고 2년 정도 휴식을 가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ABC라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는 뭐 이제 다른 이름의 다른 전체성의 방송들이 또 시작을 되고 DJ는 같은데 다른 정체성의 방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나름 진취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뭐 이런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행자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신해철 씨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브랜드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고스트 스테이션이 이제 종혁이니
2012년이거든요. 10년이 지금 훨씬 넘었네요. 이 시점에서 고스트 스테이션과 같은 포맷의 방송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도 많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사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듣고 자란 저는 이제 세대니 뭐 그를 그리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빈 자리가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보다 이제 윗세대이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방송보다는 방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면 특색 있는 쪽을 차라리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사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연결을 해서 뭐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뭐 찍어준다. 주변에 뭐 유튜브 이렇게 뭐 하라고 권유를 하고 뭐 캐스팅을 뭐 권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브이로그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방송 뭐 이렇게 하라고 권유 뭐 뷰티 광고 하고 뭐 뷰티 관련 패션 관련 하라고 많은 제안 받았어요. 뭐 시간대도 뭐 방송하라고 하면서 뭐 2시, 3시, 뭐 저녁 6시, 9시 사이에 유튜브 방송하라고 뭐 회사 쪽에서 연락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활성화되기 이전에 연락이 좀 왔었어요. 제게. 근데 가라. 난 아직 자기 개발 중이다. 라고 뭐 그때는 뭐 유튜브 생각한 적도 없고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가라. 관심 없다. 그랬던 적이 지금 이제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그러기를 참 후회한 거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신해철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회에 관심을 두다 보니 정치가 문제인 것이고 정치의 문제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이끄는 사람들은 정치인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구조와 제도를 바꾸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과거 고 신해철 님이 왜 싸움닭이 되셨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100분 토론에 나가시면서 하셨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합니다. 그분께서 바라셨던 바도 있습니다. 제2의 고스트 스테이션은 어느 곳에서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의 고스트 스테이션, 제4의 고스트 스테이션, 제5의 고스트 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제2의 신해철, 제3의 신해철, 제5의 신해철 룸파룸파족처럼 계속 생겨날 것이다. 말한 적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2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의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달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고민도 많이 했고. 하지만 이제 선언합니다. 저의 방 제목은 다빈치의 고스트 스테이션으로
하기로 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월의 흐름, 정당한 흐름 안에 있다. 이제 말해도 된다. 난 억울합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신해철. 그렇게 현재에도 살아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제가 받았던 것들, 그가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들, 저한테는 더 좋은 기억만 많이 남겨주고 갔었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갔었던 옛날 얘기 말하면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플라토스 모먼트라는 예술가 집단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한 분의 예술가가 모든 일상은, 예술가의 모든 일상은 예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뚝 잘라 말하자면은 주장하셨던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요. 사람 일생에서 이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몇 번이나 벌어지겠냐라고 하시면서 이분께서 이혼 기념 콘서트, 이혼 기념 이벤트, 이혼 기념 조형물 뭐 이런 거, 또 나중에는 뭐 이혼 기념 출판물 뭐 이런 거 우르르 막 만드는데, 그런 짓을 감행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참, 나는 너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여기다가 지금 방금 노란 깃발 꽂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정지 깃발. 내가 이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일종의 이거는, 이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일하던 병원의 내부 구조가 순간 지금 딱 생각나면서 갑자기 요 앞전 부분부터 추억으로 쑥 확 점프를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요 앞전에 좀 말이 좀 어수선했잖아요. 감정이 확 흔들려 버리네요. 그냥 막 지금 하던 얘기 자르고 요 말씀드리면 정리할게요. 감정이 확 점프를 해버렸어요. 정리할게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죠. 애정도 있고, 그리고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지지해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워 뭐 이런 마음도 많겠죠. 신해철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들이래? 특히 가끔 한 번씩 생각해봐요. 특히 이재명 의원님이라는 독자적 인이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편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면 될수록 반복과 불화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질 때면 이재명 의원님도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굳이 번역을 하자라면 뭐라고 해야 되냐. 저의 뭐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B2N 러브 앤드 프렌드십 플러스 미니멈 마운트 오브 메모리 투비 쉐어? 아니다. 투비 쉐어드? 아씨, 또 짧은 시간 문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또 문법 생각했어. 이러니까 말을 못해, 영어를. 말을 하기 전에 문법을 먼저 배웠다. 뭐 이런 게 정 아니겠어요? 의리, 사랑, 애정, 그리고 같이 나누는 어떤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 물리적인 절대적 시간, 이런 것들. 사랑은 3초 만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은 3초 만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0.3초 만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 개념을 외국인들한테 설명하기 힘든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이라는 개념 안에는 미움도 몇 퍼센트 요만큼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 이렇게 흘기면서 이렇게 하는 미움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막 구타하고 막 이럴 때리는 미움 막 말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볼 때 눈 흘기는 거 있잖아요. 에휴 인간아 막 이러면서 얄미운 데도 있고, 아우 쟤 이제 와서 쟤 뭐 저 때는 뭐 이래, 어렸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뭐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예전에는 좀 그런 모습 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나이가 이제 나름 이제 먹어 보니 서양 사람들처럼 예전에는 막 그런 표현들, 어른들 인간아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저럴까. 서양 사람들처럼 I love you 대놓고 하면 좀 안 돼? 뭐 이런 생각 사실 했어요. 근데 그 눈 흘김 속에 쌓여있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낀다, 고맙다, 근데 얄밉다, 밉다, 뭐 이런 것들이 섞일 때 그 끈적거림 그 속에 그 참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걸? 그 끈적거림, 번데기를 먹다가 방금 흘렸어. 번데기를 먹다 흘린 국물을 미처 못 보고 3개월 뒤에 책상을 닦다가 국물을 발견했을 때 그 끈적거림? 완전히 다 말라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라 알갱이가 꾸덕하게 빠져 있을 때 그 찐득찐득한 것들이 좀 너무 더럽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뭐 3개월 정도 안 닦아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들 경험 있는 거 알아요. 알아. 아유, 어딘가 못 보고 넘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런 거라고나 할게요. 제가 이런 지금 뭐 두서 없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원하는 답변을 기다릴 때마다 뭐 메롱메롱 거리면서 매스미디어들의 얄미운 행태가 대표님과 우리 사이를
얄밉게 만들려는 행위 같았고, 이제 돌이켜 보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도 우리랑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우리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답답해 하면서도 그랬었잖아요. 나는 사실 솔직히 저는 다 이해했거든요. 전 이재명 대표님 솔직히 다 이해했어요. 난 이재명 대표님 한 번도 답답해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난 0.00001%대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김혜경 여사님보다도 내가 더 잘 이해할걸요, 아마? 아님 말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막 답답하다고들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사이다 갔다고 다시 돌아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막 엄청 그리워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원하셨던 것이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재명 의원님이라는 분이 착한 사람이라서, 성실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러시기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지지해주고 인간으로서 사랑해줄 수 있는, 아마도 인권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정치인이 되었고 마음을 다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는 잠시 시간이 되실 때는 마음 치료도 좀, 그러니까 정신 치료도 좀 받으셔야 될 필요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병원 가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감기도 아닌데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훌쩍훌쩍 거리는 거니 누구처럼 코 먹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그 괴로운 시기들을 보냈을 때 그 은근히 남아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걱정돼서, 당신께서 인기가 있어서, 잘 나가서, 뭐 잘생겨서, 뭐 성실해서, 모범이 되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나 게으르고 뭐 대충 의뢰불래 저래불래 뭐 이러고, 자기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할 땐 열심히 하고, 딴 데 볼 때는 뭐 대책 없고, 막 이런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 당신들 좋아한다. 근데 별로 당신들이 성실하거나 나한테 약속을 이행하거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님 지켜준다고 막 이런 약속 하잖아요. 우리도 못 지키는데 그분 지켜준다고 막 이런 약속 하잖아요. 그런 얘기. 뭐 지켜줄게요. 뭐 이러면 얘기하면은 속으로 됐거든요. 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속으로. 네. 어쨌든 당신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데, 절대 나 당신들 안 믿는데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었다. 많은 세월 동안 도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
밖에서 그런 소리 하시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기욤에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자신에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에 자신이 버틴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요새. 계란을 먹지 않는 엄마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계란을 먹지 않는 엄마. 계란을 먹지 않는 엄마는 어렸을 때 집안에 계란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계란은 딱 한 개 남았네? 계란 먹어. 계란 먹어라. 그러면 엄마도 먹어야지. 그럴 때, 엄마는 계란 싫어해. 이 얘기를 듣고 아이는 엄마가 평생 계란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손자들하고 다 있는데, 할머니, 계란 드세요. 하는데, 야, 우리 엄마 계란 싫어해. 계란 싫어해. 계란 잔뜩 꾸덕꾸덕 쌓여 있는데, 엄마한테 계란을 주지 않는 자. 이재명 대표님을 이해하거든요. 그에게서 어린 시절을 겪고 혼란과 혼돈의 나의 20대를 함께 지켜주고 30대 흔들렸던 나의 불안한 내면을 이제 함께 상담해주고 나의 내면 속에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의지되게 해주었고, 그랬던 분이 신해철 선생님이었어요. 그가 제게 남겨준, 아니죠, 신해철이라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괴짜 녀석 같다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이라는 생각으로 고스트 스테이션의 기획으로, 그러니까 고스트 스테이션을 모티브로 해서, 말이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와 이명박 정부의 탄생, 그리고 노무현의 죽음 등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금과 많이 비슷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온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함께 지지했고, 그 노무현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제일 먼저 연예인 중에 선봉해서 쌈딱이라는 온갖 언론들의 공격과 비난적 댓글의 화살 속에서 혼자 맞아가며 조롱거리 당해가며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화살을 쏜 시민이나 그 언론들을요, 원망을 하거나 기사를 쓴 기자들을 질책하지 않았고, 그가 출연한 어떤 방송에서도 수준 높고 교양 있고 품위 있는 태도로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좋아했던 제 생각일 수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이 나올 상황에서도 욕 한 번 하지 않고, 욕을 빈정되게 한 적도 없고, 노무현을 팔거나 노무현을 이용해
앨범 한 번 낸 적을 없었고, 그러니까 노무현을 브랜드화한 사람이, 최초로 한 사람이 고 신해철 선생님이세요. 노무현을 위한 리퀴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후에 뭐 이제 노무현 재단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 노무현 팔고 막 노무현 재단 보면 화가 많이 나요. 사실은 많이 화나요. 노무현 정신이 자기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노무현을 이용해 앨범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자기 자비로 앨범 내갖고 그렇게 했지. 뭐 어디 파리에서 한 적 없었던 분이었거든요. 무상으로 노무현 재단에 오마주 했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으로 나왔던 거는 오마주 했고 그랬어요. 기분 나쁜 얘기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정치 철학 평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셨는데. 참고로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라는, 저는 그 프로그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가 진행했던 방송의 내용, 구성 방식이라든가 레파토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대충 이렇게 유튜브 초창기 온라인 뭐 이런 거 찾아서 이렇게 한두 번 봤어요. 뭐 제가 뭐 그 최근에 봤습니다. 봤을 때 들여다보니까 신해철 씨가 유튜브 초창기 온라인과 라디오를 활용한 가수,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드화된 채널에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의 이름만 이렇게 계속 그동안은 바뀌잖아요. 가수 이렇게 진행자 같지만 방송국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뀌지만은 진행자도 동일하고 프로그램의 이름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가수 자체의 채널권이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초가 고스트 스테이션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 유튜브도 구글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채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채널이고, 제 채널을 가졌다라고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각자 채널을 만드시면은 각자의 채널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생겼다라는 것은 방송국 하나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파를 타는 거는 구글이라는 전파를 탄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방송국 사상 최초로 만든 사람이 신해철 씨였어요. 가수 자체가 채널권을 가져서 움직이고 방송국만 이동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신해철 선생님은 저에게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역시 피터팬이에요. 그는 저의 시대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웬디가 날 수 있는 마법 가루를 저는 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덕분에 살 수 있었고 그가 저에게 뿌려줬던 그 마법 가루를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하나의 제가 탄생하길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어디에 있을 신해철을 대신해 감히 그분이 원했어요. 제2의 고스트 스테이션, 제3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만들어라. 하루하루를
죽음에 임박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을 고스트 스테이션은 프랜차이즈입니다. 제2의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저의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세상,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 신해철이 노래하고 싶었던 세상, 이재명처럼 돈 없고 백 없고 족보 없어도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방해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우리 모두의 세상을 바라며 시작하는 다빈치의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삼국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목하는 인물도 달라지는데요. 한때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에서 제갈량, 조은으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제가 존경하는 조조, 또 한동안은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며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재명 의원님을 뵐 때마다, 아니, 저는 실물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TV를 하도 보다 보니 이제는 마치 진짜 본 것 같은 착각처럼 말을 하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뵙다 보니 요즘 드는 생각은 삼국지에서 어떤 캐릭터이실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궁금해 하던 도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사마의라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마의는 조조를 보필하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그의 이제 자식인 조비까지 보필하게 됩니다. 삼국지가 이제 시대별로 주목하는 인물이 달라지고 그들에게 이제 인물별로 이제 다양한 해석이 생기는 이유는 뭐 누가 더 뛰어났냐, 누가 이겼냐, 뭐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처세술과 리더십 때문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교훈과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몇 년 정도 됐는데 중화TV에서 방송된 사마의 미완의 책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로 사마의가 재해석되어 사마의가 관련 이제 서적이라든지 사마의 관련 뭐 평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러면은 사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까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쉬어가는 차원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마의를 이재명 의원과 닮았다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마의는 독하게 참고 오래 기다릴 줄 알며 인내하고 버텨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사마의와 이재명 의원님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은, 그러니까 수평적 이론? 평행적 이론도 아니고, 이 수평적, 평행적을 섞은 수평적, 평행적 이론도 섞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수평형적 이론이다. 발음이 안 나와요. 수평형적 이론으로 연결된 듯한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선이 하나네 두 개네 뭐 이런 게 아니라요.